안녕하세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을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오픈스택 자원들을 이것저것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호라이즌에서 어떻게 클릭해 가지고 자원들을 접근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이 강의는 이제 신호철님의 오픈스택 커뮤니티 지금 현재 3기 운영 진 같이 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과 같이 해가지고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 먼저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대해서 이제 호라이즌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가 어떻게 해가지고 탄생하고 발전하게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를 실제 사용해보는 방식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그냥 뭐 매뉴얼이 됐건 데브스택 됐건 설치한 다음에요. 특히 매뉴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건 어떤 이미지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네트워크와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제 인스턴스 종류를 구분짓는 게 플레이버라고 합니다. 이 플레이버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또 생성해서 연결도 하고 실제로 해당 머신에 이제 인스턴스 SSH로 접속을 하고 어떤 볼륨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호라이즌을 통해서 쭉쭉 살펴보는 과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먼저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는요, 인터넷 웹 브라우저 통해서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스택 자원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 장고와 이제 앵귤러 JS라고 해서 이제 이 구현하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스택 대시보드에 접근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자원, 컴퓨터 자원, 이미지 자원,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원 블록 스토리지 자원, 인증 등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겠죠. 예,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 변천사를 보면요. 오픈스택이 이제 이전 강의에서 오픈스택 릴리즈는 A부터 쭉쭉 발전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오픈스택 호라이즌이 처음 등장한 거는 오픈스택 E에 해당하는 SX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픈스택 대시보드가 없이, 호라이즌 대시보드가 없이 명령어로 통해서만 이제 오픈스택의 어떤 인프라를, 예,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자원을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SX에서 처음 대시보드가 나왔고요. 이 당시만 해도 예, 대시보드가 비교적 예,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요.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로 계속 발전을 쭉 하면서요. 예, 하바나라고 해서 이 H 버전 보게 되면 예, 이제 오픈스택 호라이즌 대시보드가 처음엔 번역도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발전하면서 번역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글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어떤 이제 뭐 그래프도 나오고 어떤 사용률이 되고 그래프도 나오고 이게 그리즐리가 아무튼 하바나 버전에서 나왔는데 토폴로지, 네트워크 토폴로지 이렇게 예,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쉽게 살펴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 하바나에서 또 다른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 히트라고 해가지고 이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뭐 VM 열대고 각각 스펙이 어떤지 네트워크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를요 템플릿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오픈스택을 예, 인프라에 예, 어떤 자원들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플릿이 텍스트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로 상태로 보여주는 상태로 이제 히트라는 그런 게 이제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추가돼서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교적 최근 버전인 퀸즈 버전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 어떤 전반적으로 로고가, 오픈스택 로고가 사실 이제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로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깔끔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색이 처리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인스턴스 시작하고 하는 단계를요. 기존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단계가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좀 더 예,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라는 것도 예, 지금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스택이 쭉 발전을 하면서요. 보다 나은 UI와 보다 나은 사용성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발전을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호라이즌 대시보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와 프로젝트입니다. 예, 호라이즌에 이제 로그인을 할 때요,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실 수도 있고,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 사용자가 이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 로딩을 하게 되면요.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구분합니다. 즉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상머신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요. 예, 한 사용자가 생성하였다면 다른 사용자가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떤 권한에 따른 문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래서 한 사용자는 여러 프로젝트에 속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자와 프로젝트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스턴스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머신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픈스택에서는 이렇게 가상머신이라는 용어를 사실 잘 쓰진 않고요.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오픈스택 어떤 인프라 내에서 오픈스택이 설치된 그 환경 내에서 가상머신이 실제 인스턴스화가 돼가지고 실행이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세 번째로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건요. 이 오픈스택 어떤 인프라는요. 우리가 버추얼박스라든지 VM이라든지 그런 데서 가상머신을 생성할 때는 뭐 시작에서 새 가상머신 클릭한 다음에 CPU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게 크게 조율을 하고 램 용량도 조절하고 디스크 용량도 조절하죠. 근데 이 오픈스택에서는요. 미리 인스턴스 유형을 지정하고서 해당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하나하나를 커스텀 해가지고서 어떤 용량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것이 아닌 특정 유형을 수많이 뭐 수백 개 쭉 생성하는 그런 게 좀 더 나은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요. 인스턴스 유형을 먼저 만들어서 지정하고요. 이 인스턴스 유형을 오픈스택에서 플레이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IP 주소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픽스드 IP. 이 픽스드 IP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는요. 오픈스택 아까 인스턴스, 즉 가상머신이 만들어져서 생성돼 가지고 실행이 되는 인스턴스라고 하죠. 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이후에 종료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IP 주소, 즉 그 해당 인스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IP 주소로 접속을 해가지고서 쭉쭉 관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인스턴스가 생성하고 종료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관리 목적이 IP 주소가 fixed IP. 근데 여기서 고정 IP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네트워크 할 때 IP를 자동으로 받아오는 거,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 그거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영어로 fixed IP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로팅 IP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했다고 하더라도요. 관리 목적에서는 항상 접속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서 IP를 부여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IP를 잠깐 뺐다가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IP 주소를요. 필요할 때는 붙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형의 IP 주소를요. 플로팅 IP 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IP 주소가 붕붕 떠다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결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연결하지 않는, 해제하는 그런 식의 IP 주소를 유형의 IP 주소를 플로팅 IP 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대시보드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네트워크 유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유형을 오픈스택 어떤 매뉴얼이나 쭉 읽어보실 때요. 일반적으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그리고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요. 즉 사용하는 오픈스택이 설치된 이 환경 내에서요. 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즉 어떤 특정 장비에 대해서 특정 장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구축이 된 경우 그 위에서 오픈스택을 운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제공되는 쪽에서 쓴다고 해가지고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그런 상황에서요. 오픈스택에서 네트워크 자원들을 즉 라우터라든지 뭐 DHCP에서 IP를 자동으로 받아오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다 구성해서 소프트웨어도 다 관리를 하는 셀프로 다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대충 보시다시피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있는 라우터라든지 그런 걸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비교적 구성이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주어진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하드웨어 비용이라든지 리소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오픈스택 인프라에서 직접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셀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내부가 복잡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이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셀프 서비스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호라이즌 대시보드 사용해 보기 위해서 살펴볼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요. 외부 네트워크 생성입니다. 즉, 클라우드 인프라에서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나가서 IP 주소를 갖고 쓸 수 있는지, 즉, 아까 설명드렸던 플로핑 IP 주소를 통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요 망을 먼저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내부 네트워크 생성, 즉 실제로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내부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예, 물론 필요로 하다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시에서는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라우터라고 하는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고서 쭉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이미지로 우분투로 할 것인지 뭐 센토스로 할 것인지 그거 윈도우로 할 것인지 이런 이미지를 일단 이제 직접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호라이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플레이버라고 해가지고 자 인스턴스를 그러면 뭐 CPU가 2개고 램이 뭐 4기가인지 아니면 램이 8기가인지 이 인스턴스 유형을 미리 만들어 보는 과정을 쭉 호라이즌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해서요. 예, 이 1에서 4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인스턴스가 내부 네트워크에 생성이 돼 가지고서 외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드디스크를 블록 스토리지 가상으로 해가지고서요. 몇 개 더 생성해서 연결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외부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머신이 접속이 되는지를 지금 예시에서는 여기에서 일단 확인해 볼 텐데요. 즉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 머신이 잘 접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이렇게 7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부 네트워크 생성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외부 네트워크를요,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 접속을 해가지고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보고요. 이 네트워크를 일반적으로 생성한다고 했을 경우는요, 서브넷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생성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제 프로바이더, 즉 외부 네트워크를 하나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생성할 거고요. 어드민 프로젝트 일단 넣기도 하고 공급자 네트워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VXLAN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반드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공유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어드민이 아닌 일반 사용자도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만드셨다면요.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IP 주소 대역을 사용할 것인지, 즉 서브넷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탭에서 생성된 걸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각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는 뭐 프로바이더 마이너스 서브넷 이렇게 지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외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는요. 예시로 192.168 대역을 쭉 추가를 하도록 할 텐데요. 다만 이제 이게 CIDR 형식이라고 해서요. 슬래시 24 앞에서부터 24비트에 대해서 이제 고정적이 되는지 그렇게 지정하고요. 게이트웨이는 첫 번째인 192.168 0.1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으로 DNS 네임 서버를 설정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정을 하셔가지고서 나중에 어떤 인스턴스가 접속이 되었을 때요. 이 DNS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풀을 할당해 가지고서요. 시작 범위와 끝 범위 지정해서 192.168 전체 대역 중에서 100부터 200까지만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서브넷이 이렇게 할당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이 잘 생성되었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즉 외부 네트워크는 192.168 대역으로 슬래시 24로 해가지고 설정됐고 어디 10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100부터 시작한 거 할당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게이트웨이도 잘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바이더, 즉 외부 네트워크가 하나가 잘 생성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외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내부 네트워크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외부 네트워크를 어드민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생성한 내부 네트워크는요, 일반 사용자가, 즉 데모 계정을 해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요, 아까 외부 네트워크의 연결을 라우터로 시켜가지고서 연결을 한 다음에 토폴로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데모라는 일반 사용자 로그아웃을 하고요, 데모라는 일반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호라이즌이 뜨게 되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가보시게 되면요. 아까 생성한 네트워크가 공유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어드민 사용자가 아님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외부 네트워크에서요.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네트워크는 여기서는 셀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서브넷은 아까 외부 네트워크와는 다른 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역시 서브넷 이름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10.11 대역으로 해가지고서 10.11.12.0에 24비트에 대해서 앞에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요. 게이트웨이는 역시 첫 번째 주소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DNS 네임 서버라든지, 그쵸, 아니면 풀 할당이라든지, 근데 여기선 DNS 네임 서버만 일단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셀프 서비스, 즉 내부 네트워크를 셀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부 네트워크 하나 만든 거고요.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 화면에 가보시면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를 생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라우터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네트워크를 프로바이더 선택을 하죠. 거기서 생성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라우터가 잠시 기다리시면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간은 설치한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시 가보면요. 라우터 장비가 하나가 딱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라우터 장비는 현재 프로바이더 아까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요. 내부 셀프 서비스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부와 내부가 이 라우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IP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쭉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라우팅에 대한 정적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가보시면은, 자, 이제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내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상 머신 이미지, 즉 이제 우분투나 뭐 시도스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올리는지를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스택 매뉴얼 사이트에 가게 되면요. 이미지 가이드에 시도스라고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요. 관리자에서 이미지 탭에 가보시면요. 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CIROS 시도스라고요. 이 이미지 파일은 미리 받아놓은 시도스 이 이미지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형태는 현재 QCOW2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걸로 선택을 하고 이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인지 아닌지 보호됨을 하면요. 다른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가 이제 컴퓨터에서 쭉 업로드가 되겠죠.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요. 현재 상태가 큐잉 돼가지고서 쭉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그 시간이 이제 조금은 걸립니다. 이 이미지가 뭐 이제 작다면 얼마 안 걸리고 시로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수십 메가에 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많지는 않지만요. 만약에 뭐 우분투라든가 우분투 서버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우드 이미지가 뭐 5, 600메가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올린다면 아무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것입니다. 센토스라든지 어떤 데비안이라든지 윈도우, 뭐 우분투 다양한 이미지들요. 여러분들께서 쭉 확인하신 다음에요. 이 이미지를 테스트로 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쭉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다 됐네요. 이미지 상태가 액티브 되신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레이버, 이미지 유형, 인스턴스 유형이죠. 이 인스턴스 유형을 어떻게 해서 생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자 시스템에서 이 이미지 플레이버를 선택하시면요.
예, 인스턴스 플레이버 유형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현재 플레이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플레이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플레이버는요, 이미지, 그러니까 가상 인스턴스 생성하는 어떤 타입입니다. 미리 지정을 해둬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제가 예, M 뭐 이렇게 해가지고 M1이라는 이름으로 쭉 한번 타인이 생성하면요, 가상 CPU는 몇 개 둘 건지, 그리고 램 용량을 얼마 둘 건지 라는 식으로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뭐 그냥 하나로 하고, 램은 예, 메가 단위니까 예, 뭐 예, 지금 예, 64메가 그냥 짧게 일단 작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디스크 얼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이 플레이버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접근 권한을 이렇게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해당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인스턴스 만들 때 이 유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과 같이 플레이버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호라이즌에서 실제로 이제 이미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요, 네트워크 다 준비가 되었고, 실제 인스턴스 생성해 보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에서 인스턴스 탭으로 들어가시면요, 예, 인스턴스가 현재 지금은 하나 실행된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 인터페이스죠. 예, 시도스라고 선택을 하고, 예, 이미지를 아까 가져온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요, 아까 뭐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이제 물론 시도스를 기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버, 이미지 타입입니다. 이 타입을 이미 지정돼서 지금 하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디폴트로 설정된 걸로 쓰고, 키페어도 필요에 따라서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선은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도스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 예, 이미 만든 겹치기 때문에 예, 뭐 호철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하나 키페어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 쭉쭉 다음 넘어가시고, 사용자 스크립트는 지금 따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인스턴스 탭에서 예, 새로운 해당 이미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스포닝 되고, M1 나노 플레이버 이 타입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예, 잠시 기다리면 액티브 상태가 되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인스턴스 시작하고요. 이 시작된 결과에 대해서 상태에 대한 어떤 로그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콘솔을 눌러가지고서 실제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액션 로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 상세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 스토리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스토리지를 할 때는요, 일단 이제 컴퓨터 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볼륨 목록을 보고 이렇게 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볼륨 탭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볼륨 탭에서 볼륨 생성을 하나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름은 예, 호철님께서 지금 생성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호철님이 뭐 HC 신, 뭐 시로스 이렇게 해서 시로스 이미지에서 사용할 볼륨을 하나 추가하는 거고요. 대충 10기가로 해가지고 예, 빔 볼륨 형태로 해서 실제 물리 디스크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타입을 등등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지면은 예, 10기가짜리가 일단 만들어졌네요. 이 10기가짜리에 대해서 볼륨 연결 관리 오른쪽 작업에서 예, 클릭하시고 볼륨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예, 디스크 크기를 늘리실 수도 있고요. 물론 예, 실제 장비 붙어 있으면 되진 않겠죠. 그 다음 볼륨 연결 관리를 통해서요, 실제 인스턴스, 어떤 인스턴스에 쓸 것인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로스라고 생성했던 그 인스턴스에다가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 추가적인 액션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인스턴스 탭에 가서요, 실제 이 시로스에서 예, 개요에서 밑에 쭉 살펴보면은 볼륨 연결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호라이즌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해당 볼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SSC 접속이라고 해서 실제 외부에서 또는 이제 관리 주소로 해가지고서 관리 IP 주소로 해가지고 실제 해당 인스턴스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는요, 이제 해당 관리 주소, 예, 아까 보였던 그 관리 주소 해가지고 일단 들어갑니다. 아이디는 CIROS로 들어가고, 패스워드는 여기 공개된, 지금 여기서 로그에서 시로스 같은 경우는 CUBSWIN 웃음 표시로 해가지고 패스워드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디폴트 패스워드는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 입력하시게 되면은 해당 인스턴스 들어가신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수도 해가지고서 일단은 지금 쭉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쉘로 들어가 가지고서요, 디스크 목록을 보시면은 현재 디스크 VDB 아까 20기가로 확장시켜서 이제 어태치 연결시킨 이 목록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SSH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데모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호라이즌 대시보드에서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눠가지고, 즉, 외부 네트워크 생성하고, 내부 네트워크 생성하고, 그리고 이미지 타입 하나,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시로스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 플레이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만들어서 볼륨 연결해서 접속하는 것까지 쭉 호라이즌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